정봉재 정치쇼 4부 전용 작가의 시선.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는 처음 뵙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뉴스. 우리 4부 들어가기 전에 아까 3부 방송 중에 저희 그 패널 중 한 분이 지체야란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솔한 발언이었고요. 비슷한 실수 다시 하지 않도록 더욱더 격하게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시선. 네. 어디에 꽂히셨어요? 뭐 꽂혔다 보기는 올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네. 뉴스가 이 우리 봉도사의 사변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아니었을까 예. 싶어요. 뭐 각국에서 신년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하는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하지 않았나요? 예측은 했죠. 예, 예측은 그런데?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한 그 양면 작전, 정말로 갈라치기 작전의 정수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평창 올림픽 등 이제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행스럽고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 단추를 언제든지 이제 누를 수 있다는 핵 단추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근데 다른 언론에서는 이 핵 단추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저기 이제까지 핵무기 완성 뭐 큰 소리 친 거 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단추. 네. 물론 이제 저도 북한이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핵 단추를 만에 하나라도 누르게 되면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의 그 괴멸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6.25의 남침이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즉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이 아닌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걸 저는 좀 직시하고 핵단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한반도의 안보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뭐 우리 국민이면은 저는 모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방식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 다른 생각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매우 간단치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죠. 이제까지 저는 이낙연 총리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수 정권이고 또 진보 정권이고 간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결과가 뭐냐. 핵무기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의 속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저쪽에 대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 오토기어가 아니라 변속기어로 해서 우리도 확 정신없게도 만들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들의 어떤 그 김정은의 답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퀘스천을 공격적으로. 던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성공도 기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평창 올림픽의 화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좀 얻어낼 거 있으면 확실하게 얻어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핵무기를 위해서 또는 뭐 공화국의 조난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피폐의 일로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파요. 그 현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봄날이 비슷하게 오고 있구나 하는 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주머니를 이 김정은의 경우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한테 뜯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남한 정부에다가 손을 내밀려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핵 보유국이 된다면은
자신은 정말 동네에서 이 칼부림을 하는 정말 조폭으로서 행사를 하면서 그 어린 누이는 저 공장에 가가지고 밤늦게 응? 일하게 만들면서 그 돈을 뜯어먹는 그 조폭하고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네. 이번 신년사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의 통치 방향, 초점 이런 것도 보인다고요?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 지금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김일성의 흉내내기를 모방을 벤치마킹. 착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그 체스터필드라는 정치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행동의 50%는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건 좀 재밌는 일입니다만 인류학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경우가 가정의 경우는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이건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저는 오히려 제가 이 그거밖에 안 얘기를 산부인과 의사한테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적은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무사하게 잘하고 상속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7, 80%예요. 오히려 그럴 땐 모르는 게 약이네요. 근데 우리가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에서도 느끼는 맞아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는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모방을 해야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애를 보면서 눈을 이렇게 가는 눈을 찡그리고 뜨면은 그 아이가 쫙 본능적으로 한 2-3살 때서 이렇게 찡그리고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너 나를 발가락도 닮았네. 닮았고 표정도 닮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모방이라는 건 인류에게 생존과도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에게 있어서도 김일성의 모방이라는 거는 그만큼 생존 본능에서 왔다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옷도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전에 남색 양복도 있고 또 회색 양복도 입은 적이 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신년 맞아. 보는데 그렇죠. 인민복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회색 양복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도 완성을 했고 내 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의 통치 기반은 완성됐다. 이번에 보여주면은 김일성과 비슷한 행태를 많이 보여줬어요. 아니 모습이 더 닮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이제 남노당 우리나라의 그 자생공산주의였던 박헌영을 숙청한 거라든가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그 전 부인이었던 비비안나에 대한 그 이제 숙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볼 때 그런 점에서 피도 눈물도 없고 동지에도 없었던 김일성의 숙청 방식을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 양식도 모방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신년사라는 거는 전 북한 주민에 대해서 봐라. 이제 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너희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지도자가 됐다. 그런 선언이고 또한 대남 메시지도 강력하게 당근과 채찍을 처음으로 내놨던 양동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이번에 보니까요. 네. 정말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는데 김일성의 모습 그렇죠. 훨씬 더 100% 도플갱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싱크로율 한 99? 99.999? 근데, 참 둘이 닮은 것도 있었어요. 이제까지 아마 애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겠지만, 김정은은 이렇게 텔레비전 앞으로 실물로 육성 메시지를 신년사로 한 적이 없었어요. 즉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누가요? 통해서 김정일이 아닌 김정일이요. 김정일이. 근데 김정은은 19년 만에 즉 김정일의 통치에 없었던 19년 만에 말하자면 2014년에 딱 신년사를 육성을 합니다. 이거는 김일성 이후 처음이었던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젊은 김일성이 나타난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는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일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카리스마도 있고 풍채도 좋다. 근데 김정일은 참 풍채도 본인 얘기로 굉장히 자신을 비하한 표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은희 씨가 이제 언급한 데면 자기는 굉장히 그 체력적이나 이제 모양새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일성은 1946년부터 94년까지 무려 49년 동안 신년사를 해왔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자신만만한 신년사를 해줬는데 즉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신년사에서 토로를 하기 시작해요. 실토를. 내가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싶었는데 안 됐다. 비단 옷을 입혀주고 싶었는데 안 됐다. 이러면서 철저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과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타냈던 김정은의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한 핑크무드를 조성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냐면 고난의 행구 끝에 대단한 굶주림이었어요. 몇백만이 그때 20년 네, 동안 굶주렸죠.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지 못한 거예요. 김정일이. 그렇죠. 김정일이.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김정은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그 무너진 꿈, 그 불가능하기 했던 그 경제에 대한 꿈을 예. 이 실물 정치를 통해서 즉 경제라는 실물 정치를 통해서 내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육성을 보여주면서 다시 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번 신년사는 의미가 많은 거네요. 의미가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은 김정일 3대의 거짓말이 바로 신년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려는 갈라치기 이 수법의 아주 정점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귀에는 쏙쏙 박히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완성이라는 데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일성의 진정한 후계자는 바로 나다 이런 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현재의 자, 이 보면은 김일성을 따라하려고 그런다. 네. 그런데 지금 정치 경제적 상황이 김일성이 수십 년간 집권하던 네. 근한 40년을 한 거죠. 네네. 그때와 정치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다 몰락하고 유일하게 네. 남아있는 네. 또 쿠바는 남아있지만 서방 세계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이미 끝났죠. 쿠바의 폐쇄 정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김일성 따라하기가 얼마나 통할까?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아주 심각할수록 그 나라의 자존감이나 허상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조하는 것이 모든 정치 형태, 후진국 정치 형태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존감이라든가 지나친 자부심, 자긍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못 살고 그 나라의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말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바 류타로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옳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력의 모방이라는 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환상을 통해서 당선돼야 되는 그 후진국 정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하고 그 마르코스 그 부부가 그렇게 장기 독재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둘이 댄스를 하면서. 일종의 이미지만. 그렇죠. 이미지. 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뭐 저게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그 주인공이었던 에비타 페론. 예. 에비타 페론도 노래를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라디오 방송국의 성우였고 뭐 저기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그 저기 소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래하고 춤추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에비타를 완전한 이미지 정치. 그렇죠. 에비타를 흉내냈던 이사벨 페론.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결국은 에비타하고 똑같은 모양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머리도 이렇게 막 부풀리고 금발에다가 에비타가 자주 입었던 이제 플라이 스카트라고 해서 쫙 퍼지는 그러면서 허리는 잘록하게 강조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에비타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에비타의 도플갱어를 한 거예요.
박근혜 뭐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도플갱어를 했듯이. 똑같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림머리. 왜 그렇게 이 올림머리가 중요했던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즉 유경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즉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서 얘기한 분들이 참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붙들고 가고 싶어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구정물에 있던 뭐 흙탕물에 있던 나는 죽어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근데 이런 분들을 고정 한 2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이분들은 6.25를 겪었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속에서 고생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악몽의 기억을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기억을 털어버리게 하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20% 지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유경수 여사의 따라잡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지금 김정은도 네. 북한 이거 상대적으로 그러면요. 네네. 겉으로는 통치를 잘하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밑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예. 콘텐츠가 있고 정말 이 맞아요. 나라를 다룰 수 있는 자기의 전략과 정책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탈유경수를 하기 위해서 숏커트를 하고 또는 다른 스타일을 하고 나타났을 것 My 같아요. way. 난 나의 그렇죠. 통치 스타일이 나는 있다. 박근혜로서 심판받고 박근혜로서 선택받겠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한동안 머리를 잘랐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시 머리를 길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머리를 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하원 의원이 16선도 있고 막 그냥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2년 만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선율이 거의 90%가 그렇죠. 넘어가고. 근데 갑자기 죽는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노령 의원이어서.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게 이루어질 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하자면 그림자, 아들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는 노땡큐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갔는데 또 다른 후보가 그 아버지를 흉내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 당선됐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흉내낸. 맞았어요. 그래서 선거에서의 이 그림자 효과, 모방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입증이 됐죠. 아니 전 작가님 2007년도에 네네네. 이명박 후보와 네. 박근혜 후보가 경선할 네. 때 네. 박근혜 후보가 화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명박 후보가 선글라스 끼고 자기 아버지 형상을 하겠다. 그렇죠. 부르르 떨었죠, 그래서. 예. 근데 결국은 네. 사람들 뇌리 속에 고정 20% 있었던 네. 박정희, 유경수 2표가 네. 이명박이 나타나면서 흔들리면서 보수 중심표 쪽으로 빨려 당연히 들어간 거 그랬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거는 토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MB가 차용을 하고 뺏어간 거예요. 또 MB도 토목맨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쓰라리 눈물을 삭혔던 거죠. 네. 야, 이 따라잡기라고 하는 게 네. 정치적 의미가 많네요.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제 봉도사도 굉장히 누굴 따라할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전역을 따라할까요? 아니 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착한 MB를 따라잡게 하겠다고. 아, 그랬어요? 네. 저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어요, 뉴스를. 예. 네. 그런데 네네. 그 내부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가 있겠네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거의 효과, 차용 효과 이런 거로서는 저는 탈피하는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봉도사가 착한 MB로 나오면은 찍으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거 안 돼요. 난 새로운, 그러니까 나만의 정치, 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딱 그거만 그냥 그렇죠. 놓았고. 그래서 김정은이 김일성을 이제 차용했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그 말로가 불안하고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나왔을 때 독자적인 말을 하고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나는 나다. 그리고 자신의 베일이라든가 자신의 100m 미남이나 100m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빗대지 않는 정말 딱 그 눈길을 그 30cm로 보더라도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예. 눈길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을 저는 여러분이 다음엔 선택을 총선이고 어디서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일성을 따라잡게 한다면 김일성 죽기 전에 네. 정상회담을 잡아놨다가 네. 그래 그 김영삼 대통령과 네, 네. 그랬다 이제 그 캔슬이 되면서 대통령의. 김정일로 넘어가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네. 됐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음 행보가 정상회담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참 순수하고 그다음에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뵌 바로는 참 뭐라고 할까 진실성을 진실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착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나쁜 김정일을 상대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을 상대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선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긴 사람이 강한 것이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술수를 많이 쓰는 강하고 어떤 점에서는 이 나쁜 가면도 쓸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저도 나쁜 선거 한번 치러볼까요? of course. 왜냐하면 강한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네, 유희정님 정치쇼 듣는 재미에 푹 빠져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저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예, 저도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 저스틴 텀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바이바이. 정봉재 정치쇼 4부 전용 작가의 시선.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는 처음 뵙는 거죠. 아, 그렇죠. 예,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예. 뉴 뉴스. 우리 4부 들어가기 전에 아까 3부 방송 중에 저희 그 패널 중 한 분이 지체하란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솔한 발언이었고요. 비슷한 실수 다시 하지 않도록 더욱더 격하게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시선. 네. 어디에 꽂히셨어요? 뭐 꽂혔다 보기는 올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뉴스가 이 우리 봉도사의 사변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아니었을까 예. 싶어요. 뭐 각국에서 신년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하는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하지 않았나요? 예측은 했죠. 예, 예측은 그런데?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한 그 양면 작전, 정말로 갈라치기 작전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평창 올림픽 등 이제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행스럽고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 단추를 언제든지 이제 누를 수 있다는 핵 단추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근데 다른 언론에서는 이 핵 단추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저기 이제까지 핵무기 완성 뭐 큰 소리 친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단추. 아하. 네. 물론 이제 저도 북한이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핵 단추를 만에 하나라도 누르게 되면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북한 자체의 그 괴멸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6.25의 남침이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즉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이 아닌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걸 전 좀 직시하고 핵단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성공도 기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평창 올림픽의 화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좀 얻어낼 거 있으면 확실하게 얻어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핵무기를 위해서 또는 뭐 공화국의 조난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피폐의 일로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파요. 그 현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봄날이 비슷하게 오고 있구나 하는 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주머니를 이 김정은의 경우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한테 뜯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남한 정부에다가 손을 내밀려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핵 보유국이 된다면은 자신은 정말 동네에서 이 칼부림을 하는 정말 조폭으로서 행사를 하면서 그 어린 누이는 저 공장에 가가지고 밤늦게 이 한반도의 안보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뭐 우리 국민이면은 저는 모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방식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 다른 생각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매우 간단치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죠. 이제까지 저는 이낙연 총리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수 정권이고 또 진보 정권이고 간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결과가 뭐냐. 핵무기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의 속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저쪽에 대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 오토기어가 아니라 변속기어로 해서 우리도 확 정신없게도 만들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한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들의 어떤 그 김정은의 답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퀘스천을 공격적으로. 던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평창 일하게 만들면서 그 돈을 뜯어먹는 그 조폭하고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네. 이번 신년사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의 통치 방향, 초점 이런 것도 보인다고요?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 지금 하는 거라든가 이걸 보면은 김일성의 흉내내기를 모방을 벤치마킹. 착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그 체스터필드라는 정치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행동의 50%는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건 좀 재밌는 일입니다만 인류학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경우가 가정의 경우는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이건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얘기를 산부인과 의사한테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적은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무사하게 잘하고 상속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70-80%예요. 오히려 그럴 땐 모르는 게 약이네요. 근데 우리가 발가락